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투컴 신실장입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올려드린 PC가 가격대가 뭐 2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 초중반까지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PC 구매 저항선이 생각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30만원대 전후 가격대로 견적 구성을 좀 진행을 해서 그래서 설명을 좀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양도 당연히 충실해야겠죠. 결론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 FHD 해상도에서 오버워치 2를 풀옵션으로 돌리면 평균 20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하위 1프레임은 약 140프레임 정도 방어가 되는 사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HD 해상도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상옵션 했을 때 200프레임 정도 평균 구동이 되고요. 하위 1프레임은 120프레임 방어가 가능한 사양으로 진행을 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500F와 4060ti를 필두로 해서 조립 및 세팅 공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카드 현금 동일 가격입니다. 총 139만원으로 구성한 사양 조합이에요. 파츠를 제가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프로세서부터 가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라이젠 5 7500F 모델 탑재해서 빌드 진행해 드렸고요. 자, 이 라이젠 7500 CPU 참 잘 나왔죠. i5 13400F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20만원 초반이잖아요. 상당히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100만원대 초중반대 가격으로 컴퓨터 한 대 구입하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이만한 등급을 넘어서는 CPU는 당분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기본적인 스펙을 좀 살펴보면 6개의 물리코어, 12개의 스레드, 이제는 이제 공고하게 자리 잡은 이 중저가 라인업에서는 기본 포지션의 6코어 CPU입니다. 자, 베이스 클럭 3.7GHz로 꽤나 빠릿한 평균 속도 보여주고 있고요. 최대 5.0GHz 부스트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소비 전력이 65W라서 기쿨만으로도 발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드라마틱한 정말 포지션의 CPU네요. 자, 이 AM5 소켓으로 메인보드는 26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피셜로 발표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CPU만 변경해서도 꽤나 성능 향상을 노려볼 수 있는 것도 소소한 플러스적인 요인입니다. 자, AMD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i5 13400F와 비교했을 때 FHD 해상도 기준입니다. 자, 7500F는 311프레임, 13400F는 212프레임으로 무려 100프레임가량 앞서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위 1% 또한 마찬가지로 7500F가 216프레임, 13400F가 137프레임을 보여주는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국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는 AMD에서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는 버프를 받죠. 7500F는 평균 415프레임 나오고 있고 13400F는 370프레임가량 나오네요. 하위 1프레임은 214프레임 그리고 209프레임으로 하위 1%는 뭐 인텔하고 AMD하고 두 개 CPU가 서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7500F가 20만원 초반대, 13400F가 20만원 후반대 가격이기 때문에 약 한 6, 7만원 그죠? 7, 8만원까지도 가격이 더 저렴하다 보니까 이건 뭐 단순 비교는 어려운 성능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0F가 나오고 나서 이 매우 핫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이 CPU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다음은 쿨러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65W의 매우 낮은 범위의 전력 소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공랭식 타입만으로 충분한 쿨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개 좀 별도로 장착해줬죠. 없으면 심심하니까 서멀라이트 어세신 X120SE라는 모델이고요. 3만원 정도 하는 공랭식 쿨러를 활용해서 빌드에 적용해 드렸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은은한 타입의 RGB가 발현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은한 RGB가 좋더라고요. 너무 밝게 발현되는 것보다는 공랭식 타입으로는 2, 3만원대 가격 등급에서 큰 편차가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다음 메인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사의 A620의 S2H를 활용해서 제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10만원대 초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5+2+2 총 9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정말 이 가성비 최고의 메인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12만원 정도 하나요? 근데 이 정도에 진짜 와,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게 좀 놀라운데, 자, 기본형 라인업 제품이지만 7500F의 성능을 전체적으로 다 발휘하는데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는 보드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자, 참고로 저희가 X670 등급의 메인보드까지 사용해서 비교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야, 이건 무슨 성능상의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극한의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냥 눈에 띄는 딱 봤을 때 일반적인 PC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딱히 성능상의 차이를 볼 수 없는 그 정도 등급이라서 인텔의 Z790 등급 보드를 써야 하는 뭐 i7 14700K라든가 14900K 조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 감안하면 AMD가 보드 칩셋 라인업 설계를 정말 매우 효율적으로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텔의 메모리 오버클럭으로 XMP가 있다면 AMD는 X4라고 불리우는 오버클럭 프로필 옵션이 있습니다. 뭐 서로 부르는 명칭만 좀 다를 건지 디폴트로 램을 오버클럭 해주는 규격을 저장해 놓은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쉬운 거예요. 자, 또한 PCI 4.0 즉 젠4 규격을 지원합니다. 이게 좀 보면서도 살짝 웃음이 나왔는데 H610 인텔 칩셋 라인업과 그렇게 큰 가격 차이도 아닌데 H610은 안 되는데 기본형 라인업인 이 젠4 규격을 A620 메인보드 지원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전송 규격에 대한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메모리 구성입니다. 삼성 DDR5 8GB 용량 2개 장착해서 총 용량 구성은 16GB로 구성 진행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국민 옵션으로 FHD 해상도에서는 가장 많이 즐기시는 뭐 배그나 롤, 오버워치2, 로스트 아크 등등 디아블로4 그죠? 이 정도 라인업의 게임은 16GB 구성만으로도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 용량 구성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다만 이제 원컴 방송을 한다. 이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2사 송출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스트리밍까지 감안해서 리소스를 또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32GB 구성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긴 한데, 자, 단독으로 게임 플레이 하는 것만큼은 16GB 구성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오늘은 CPU도 인텔이 아닌 AMD 라이젠 7500F를 사용하는 것만큼 SSD도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바로 웨스턴 디지털사의 SM850X 1TB 블랙 제품 모델을 활용해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이 제품도 젠4 규격이면서 최대 숫자 쓰기 속도가 초당 6600MB 에 이르는 그래도 꽤나 빠른 동작 범위를 가지고 있는 SSD입니다. 쓰기 속도가 그래도 꽤나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팀에서 다운받은 클라이언트 각종 이 여러가지 게임들을 실행해서 로딩하는 속도가 체감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그래픽카드 보겠습니다. 아까 CPU 설명드리면서 배틀그라운드 FHD 옵션에서 평균 200프레임 정도 플레이를 하는 걸 설명드렸었는데, 그래픽카드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게 성능을 미치는 거겠죠. 이 139만원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GPU 기가바이트사의 RTX 4070 Ti 윈드포스 모델입니다. 자, 약 50만원대 중반 가격이죠. 전체 가격 구성에 무려 40% 정도에 육박하는 만큼 성능의 비중 또한 그만큼을 담당하는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이 4060 Ti 라인업인 만큼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어지간한 게임들은 이 FHD 해상도에서는 중간 옵션 이상으로 플레이 다 가능하고요. 말도 안 되는 발적화 게임들 몇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이 케이스는 데이븐사의 에이펙스 메쉬 강화 유리라는 이름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 5만원이 안 되는 가격 라인업에서 국민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대중적인 이 케이스 중에서도 에이펙스 모델에 제공되는 시스템 펜이 140mm 규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면에 하나, 둘, 세 개 보시는 것처럼 후면에 하나, 총 4개의 140mm 규격의 펜이 제공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라인업 케이스들은 대부분 120mm 규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풍량에서나 쿨링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내부 온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또 상단이나 전면 USB 포트에 C타입이 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제품은 C타입 포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C타입 제품들의 보급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소소하게 편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혹 케이스 전체에서 발광되는 RGB가 눈이 부시다거나 좀 어둡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고객님마다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 LED 온오프 버튼이 함께 달려 있어서 버튼 하나로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 갔어? 그죠? 켰다가 껐다가, 그죠?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LED를 끄고 켤 수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눈이 부시다거나 밝은 RGB가 나오는 게 싫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꺼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근데 대부분 있는 케이스들의 기능이에요. 자, 상단 하단에 먼지 필터가 다 하나씩 위치하고 있어서 먼지 유입을 좀 잘 막아주고요. 나중에 뭐 청소할 때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 공급장치입니다. 4060 Ti와 7500F 합계 전력 소모량이 550W 정도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00W 용량 제품으로 부족하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자, 마이크로닉스사의 클래식2 풀체인지 700W 80플러스 브론즈 등급의 파워 서플라이 모델인데요. 이 클래식2 정말 장기간 런칭하고 있는 만큼 파워 자체의 안정성과 성능 충분히 검증된 모델입니다. 자, 요새는 전체적으로 700W 등급 용량의 파워들이 거의 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본 적이 잘 없어요, 파워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7년이나 제공되기 때문에 PC 내구 수명 연한까지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자, 이 클래식2 700W 파워는 소음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옆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면 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부수적인 거긴 한데 애프터 쿨링이라 해서 저도 처음 봤는데 시스템의 전원을 끄고 나서 이 시스템 내부에 어느 정도 열이 좀 감지되면 전원 종료 후인데도 파워팬이 작동을 해서 열을 어느 정도 식히고 나서 멈추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원 껐는데도 돌아가는 거 신기한데 아마도 잔류 전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요 PC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게임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상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국민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옵션은 풀 옵션입니다. 자, 우선 좌측에 보시는 풀 HD 해상도고요. 우측에는 QHD 해상도 모니터입니다. 자, 좌측에 풀 HD 해상도 평균 프레임 39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저 1프레임은 275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우측에 QHD 해상도입니다. 평균 프레임 349 정도 나오고 있고 최저 1%는 243프레임 정도로 아주 빠른 게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하나의 국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플레이 시작하니까 좌측에 FHD 해상도 178프레임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 프레임입니다. 최저 1%는 97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QHD 해상도 보시면 평균 162프레임 정도고요. 최저 1%는 103프레임 정도로 플레이가 가능하네요. 네, 다음은 오버워치 2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풀옵션 진행이고요. 좌측 FHD 해상도, 우측 QHD입니다. 자, 좌측 FHD 해상도 보시면 평균 프레임 15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우측의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39프레임 정도로 나오고요. 이게 프레임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최저 1%는 이 프레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양이 좀 높은 걸로 플레이 해봤습니다. 프로자 호라이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풀옵션입니다. 좌측 FHD 해상도, 우측 QHD 해상도고요. 자, 좌측 FHD 해상도 보시면 평균 153프레임 정도로 사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프레임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최저 1%는 104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평균이 154 이상 나오고 게임 플레이 중에도 뭐 144프레임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144Hz 모니터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우측의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18프레임 정도로 사양이 좀 높다 보니까 프레임이 살짝 떨어졌는데 최저 1%는 또 88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견적 139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가성비 최고의 사양 구성에 대해서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다른 거 고민할 게 없을 만큼 짜임새 있는 견적 구성입니다. 자, 해당 PC에 대한 사양 변경을 하거나 해당 사양으로 또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단의 카카오톡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 MD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원트컴 신실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